새벽 5시 순자는 잠에서 깨어났다. 쓰레기 분리수거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플라스틱 병들이 부딪히며 내는 딸랑거리는 소리, 종이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그때였다. 뒤뜰 어딘가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이터 소리였다.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았다. 뭐지 저 불빛은? 아니, 담배? 순자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기침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기침 소리. 그리고 연기를 내뿜는 소리까지.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 기침 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다. 소연이 내가 임신한 내가 이걸. 순자는 충격받아 속삭였다. 며느리 소연이 임신 중인데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순자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발걸음 소리가 마루에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옆집 김 여사가 다가왔다. 김 여사는 항상 동네 소식에 밝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르신, 괜한 말 같지만 며느리분 임신하셨다면서요? 저녁에 집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거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왜 그러는지. 김 여사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군요. 순자는 짧게 대답하며 혼잣말을 덧붙였다. 내가 본 게 착각이 아니었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다. 순자는 늘 그렇듯 소연의 방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임신한 며느리가 몸을 굽히면 안 된다며. 이불도 빨래도 서랍 정리도 도맡아 하는 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다. 순자가 서랍을 열고 옷들을 차곡차곡 개어 넣던 순간 손끝에 단단한 물체가 걸렸다. 가지런히 정리된 속옷들 사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었다. 조심스레 꺼내보니 작은 라이터였다. 딸깍. 실수로 불꽃이 튀자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뭐야, 라이터? 라이터 밑에는 반쯤 남은 담배 한 갑이 숨어 있었다. 겉은 조금 구겨져 있었고 은은하게 담배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풍겼다. 이걸 어디서 숨겼던 거야? 내가 아직도. 손이 떨려 담배 갑을 쥔 채 그대로 서랍 앞에 멈춰섰다. 담배 몇 개비가 빠져나간 흔적이 선명했다. 이 순간 순자는 새벽에 본 장면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말았다. 급히 그것을 원래 있던 자리에 넣었지만 이미 가슴속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았다. 서랍을 닫고 방을 나서려던 순간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냄새가 있었다. 방 한쪽 커튼을 젖히자 창틀 모서리에 작은 유리병이 있었다. 안에는 태운 흔적이 남은 꽁초 몇 개가 눌러 담겨 있었다. 아이고야, 이렇게까지 숨겨왔단 말이냐? 숨결이 가빠지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날 밤 저녁 식탁에서 순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아, 입맛은 좀 돌아왔니? 소연은 젓가락으로 밥을 집어들며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었다. 네, 어머니 어제는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어요. 요즘은 속도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눈가의 피로와 손끝의 작은 떨림이 순자의 눈에는 고스란히 보였다. 그래 괜찮다니 다행이네. 하지만 젓가락을 쥔 순자의 손이 떨렸다. 젓가락 끝에서 콩나물이 흘러내리자 소연이 눈길을 주었다. 어머니, 손이 좀 떨리세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대화는 겉보기엔 평범했다.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소연이를 불러 따져야 하나? 아니면 민수한테 먼저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밥상 위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 속에서 순자의 입맛은 한 점도 돌지 않았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소연에게 다가갔다. 소연아, 나 할 말 있어. 내가 그날 봤다. 네가 담배 피우는 거. 정적이 흘렀다. 소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순자의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다. 어머니, 그게 소연은 놀라며 돌아보았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들켜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니라고 하지 마.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소연은 숨죽여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저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올게요. 소연은 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다. 30분 후 소연이 돌아왔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진한 향수 냄새가 퍼졌다. 순자는 그 냄새를 맡으며 혼잣말했다. 이 향, 담배를 지우려는 거구나. 며칠 후 저녁 준비를 하던 부엌. 순자는 칼을 잡고 무생채를 썰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소연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 근데 끊으려 해도 너무 힘들어요. 담배가 그냥 제 숨통이었어요. 순자는 칼을 내려놓고 소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고 두 손은 배 위에서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솔직히 아이 가질 준비가 안 됐었어요. 민수 씨는 너무 쉽게 원했는데 저는 아직 겁나요. 제 몸도 제 삶도 다 무너질까봐 두려워요.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나는 그저 손주 생각만 했지. 소연은 울음을 꾹 삼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자는 멍하니 부엌에 서 있다가 도마 위에 남은 파 조각만 멍하게 바라봤다. 며칠 후 순자는 소연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바램 표지에 다이어리라고 적힌 일기장이었다. 손이 멈칫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소연의 눈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순자는 결국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오늘 또 민수가 아기 얘기를 꺼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숨이 막힌다. 다들 기뻐하지만 나는 혼자 갇힌 느낌이다. 나는 매일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불안하면 다시 손이 간다. 죄책감 때문에 더 피우고 피울수록 더 무너진다. 순자의 눈이 일기 위에서 멈췄다. 잉크가 번진 흔적이 많았다. 아마도 눈물이 떨어졌던 자국일 것이다. 민수는 아기를 원한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숨이 막힌다. 소연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순자는 조용히 책을 덮었다. 두 손이 떨려 표지를 쓸어내리다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단순히 담배를 끊으라고 다그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소연의 두려움과 불안, 억눌린 감정을 먼저 이해하지 않는 한 어떤 충고도 위로도 닿지 않을 터였다. 순자는 한동안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앉아 있었다. 눈앞에 아른거린 건 손주가 아니라 눈물로 글씨를 적어 내려간 며느리의 외로운 마음이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수는 양복 상의를 벗지도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였다. 담배를 피웠다고? 네가 임산부가 맞아? 아이 죽이고 싶어서 환장했어? 소연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얼굴로 맞섰다. 당신은 알아?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불안한지, 혼자 집에 갇혀 있는 기분이 어떤지. 당신은 회사 다녀오면 끝이잖아. 민수는 소연의 말을 듣고도 주먹을 움켜쥐며 소파를 내리쳤다. 변명하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아이가 있는데. 소연은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알아.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내 마음은 누가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무섭고 막막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현관에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아니, 이 집에 담배 냄새가 나네? 임산부 있는 집에서 누가 담배를 피워? 순자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급히 부엌 수건으로 손을 닦고 애써 웃음을 띠며 문을 열었다. 아, 큰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큰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거실을 둘러봤다. 내가 괜히 냄새에 민감한 줄 아나? 임산부 있는 집에서 이게 무슨 일이래? 순자는 재빨리 답했다. 아닙니다. 큰어머니, 잠깐 옆집에서 들어온 냄새겠죠. 우리 집에서 그럴 리가 있나요?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실에서 민수와 소연은 서로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큰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순자는 눈치를 살피며 다급히 화제를 돌렸다. 아이고, 큰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된장찌개 금방 끓였는데 같이 드시죠. 큰어머니는 잠시 더 냄새를 맡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게 소연에게 꽂혀 있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오는 큰어머니를 맞이하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다. 이제는 더 숨길 수가 없겠구나. 가족의 비밀이 조금씩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며칠 후 병원 진료실. 초음파 기계의 윙윙하는 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울렸다. 소연은 의자에 앉아 배를 드러낸 채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자는 옆에서 손을 꽉 움켜쥔 채 함께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의사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을 굳혔다. 산모분, 지금 태반에 이상 징후가 보입니다. 흡연 흔적이 분명합니다. 이대로라면 태아 발육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젠 장난이 아닙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정말 아이가 괜찮을까요? 혹시 제가 이미 뭔가 망쳐버린 건 아닌가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두 손은 배를 감싸 쥐었다. 그동안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추상적이었다면 이제는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의사는 차갑지만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아이뿐 아니라 산모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실망이 이 순간에는 연민으로 바뀌었다. 괜찮게 만들 수 있어, 소연아. 지금부터라도 끊자.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내가 꼭 보여줄게. 소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해볼게요. 순자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게 식은 며느리의 손에 이제야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두 사람의 귓가에 두 번째 기회처럼 울려왔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안방 안은 조용한 울음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끊임없이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 사실 제 친아버지도 술, 담배 때문에 병 얻으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죠.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던 아버지 결국 폐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는 그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순자는 가만히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의 눈빛 속에는 오래 묵힌 상처와 두려움이 얽혀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런데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네요. 숨이 막히고 무서울 때마다 담배에 손이 갔어요. 아버지랑 다를 게 뭐예요? 전 엄마가 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소연은 흐느끼며 무릎을 끌어안았다. 순자는 조용히 다가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갑고 떨렸다.
아니야. 소연아, 지금 깨달았으니 달라질 수 있어. 너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너만의 길을 만드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 아이가 너한테 새로운 숨이 되어줄 거야. 소연은 순자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다. 그날 밤 이후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소연이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순자는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다.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면 순자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저녁에는 함께 태교 책을 펼쳐 읽었다. 아기는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느껴요. 엄마가 웃으면 아기도 웃고, 엄마가 울면 아기도 울어요. 소연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아이가 저한테 기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동지가 되었다. 함께 불안과 중독을 이겨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출산의 순간 병원 복도에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벼락처럼 온 가족의 가슴을 울렸다. 순자의 눈가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이마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우리 아기 건강해 소연아. 잘했어. 소연은 힘겨운 숨을 내쉬면서도 미소 지었다. 어머니 이제는 담배 생각도 안 나요. 이 아이가 제 숨이에요. 순자는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그래, 이 아이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숨이구나. 1년 후 집 안은 활기로 가득했다. 풍성하게 차려진 상 위에는 돌떡, 과일, 잡채, 전이 놓여 있었다. 아기의 첫 돌잔치였다.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 손 좀 봐. 통통하네. 아기는 색동 한복을 입고 소연의 품에서 해맑게 웃었다. 소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그림자가 없었다. 민수는 아이 옆에서 돌잡이 상을 정리하며 아내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예전과 달랐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다. 순자는 한 발짝 떨어져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저 연기 같던 불안이 이렇게 빛으로 바뀌다니 이제야 진짜 숨을 찾았구나. 창문을 열자 서늘한 새벽 바람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엔 담배 연기가 아니라 아기의 숨결과 웃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날 밤 3대가 함께 사는 집은 평화로웠다. 아기의 조그만 숨소리, 소연의 자장가, 그리고 순자의 깊고 따뜻한 한숨이 어우러졌다. 연기는 사라지고 숨결만이 남았다. 그 숨결은 온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속설 라디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 한 개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숨 막히는 삶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위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연기 속에는 결국 누군가의 눈물과 지켜야 할 소중한 삶이 함께 사라져버리곤 하죠. 오늘 이야기의 소연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 가족의 손을 잡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만들어낸 새로운 숨결은 한 아이의 울음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지우지 못한 연기 같은 불안이 있나요? 그럴 때는 혼자 감당하려 애쓰기보다 곁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연기가 흩어지고 난 자리에는 늘 새로운 공기, 새로운 숨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아닐까요? 모두의 하루가 맑고 건강한 숨결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속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